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한다. 수업 듣다 보면은 이제 적응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교수생이 있으니까 교수생을 위해서. 오케이? 어쨌든 자 포인트 셀프 폼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점과 기울기 한 점을 지난다. 기울기는 얼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해가나요? 영어로 하니까 뭔가 그럴싸한가요? 중요한 것만 일단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뭔지 알겠어요? 포인트 라인 디스턴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요거는 이제 보강 때 했던 겁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뭐 공식으로 따지면 뭐 이런 공식도 있죠. 혹시 뭐예요? 여긴가요? 수직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할까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은 수직인 거죠. 여기 아닙니다. 여기 하는 말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직선 쪽에서는 이 정도 공식만 알아서 사실은 뭐 거의 다 해먹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일단. 거의 다 해먹는 거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절편 공식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 할 부분을 하려면 일단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원에서 무슨 저 원 안 들었는데요? 원했어요, 그렇죠? 원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원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 식이 배형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심의 좌표 A, B예요. 이 중심의 좌표고요. 반지름의 값을 구할 다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전개한 모양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전개한 모양. 전개한 모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은 일반형. 자,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연습할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라. 이렇게 전개가 된 모양은 저도 여러분은 적당히 고쳐서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 얼마인지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접선이에요. 원과 접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 얘의 의미입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라는 포인트와 직선이라는 라인까지 거리 말이에요. 이해가죠? 포인트부터 라인까지의 거리. 그게 반지름 값과 동일할 겁니다. 그게 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반지름과 저 디스턴스가 같을 때 우리는 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나요? 또 하나는 이제 원과 원이 두 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원이 다음과 같이 멀리 있느냐, 붙어 있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거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좀 이따. 이쪽 반지름과 이쪽 반지름 그리고 이 포인트와 중심, 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 포인트 거리라고. 기억나죠? 루트 씌워가지고 x 좌표끼리 빼고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이. 이해가죠? 이걸 통해서 일단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거리 값이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 큰다 하면은 이제 지금과 같은 상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보강했던 내용들. 얘부터 보강했던 거죠. 내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니까 뭐 당장 이해가 안 가면은 일단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급한 거는 중간고사입니다. 첫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또 첫 시험에서 도장을 잘 찍어놔야 많이 유리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거 잠깐 여담이지만 얘기해 준다면 내가 고1 때 류 무슨 선생님이 있어. 류 땡땡이라는 수학 선생.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요.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수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별명이 딱 붙여졌습니다. 뉴구라라고. 김구라처럼. 진짜예요. 뻥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거짓말하는 게 뭐냐, 약간 좀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선생인데 틀린 거 수업해놓고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그랬을 겁니다. 수업한 지. 그때는 이제 처음에 우리는 이제 집합을 배웠는데 집합을 막 썼어요. 무슨 법칙 썼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중간에 틀린 거야. 뭐 선생님은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 우리 이제 평고 학생들은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좀 나선다 그럴까? 지적질한다 그럴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한 5등 하던 애가 선생님 저기 틀렸는데요? 지적질 한 거죠. 이렇게 몇 번째 줄에 뭐가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쓱 보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대요. 또 다른 애가 손 들고 아니에요 선생님 거기 마이너스가 많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5분 동안 싸웠어요. 심지어 하나 나와서 우리 반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다 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뉘앙스가 나왔냐면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뉘앙스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막 이제 좀 뭐랄까 좀 짜증난다. 그때 우리 반에 잠자고 있던 1등 하던 애가 아 선생님 틀렸잖아요 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가 틀린 건가?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걸 틀린 거 그때도 모르는 거야 계속. 다음 시간까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애들을 벌써 딱 알았어. 눈치를 챘어. 이 사람은 실력이 없구나 라는 거.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지적을 몇 번씩 해도 끝까지 자기가 틀린 거 발견을 못해요.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 알려줄게. 그제서야 이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도 몇 번씩 중간마다 애들이 지적할 때마다 그런 거야 느낌이. 넌 1등 하는 애도 아닌데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 굉장히 빈정상했어.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치렀어. 걔 1등 하는 애가 수학 100점 나왔어요. 내가 95점 나왔어. 하나 틀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서 내가 지금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넌 100점도 아닌데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인 거야. 되게 빡돌지 그치? 1학기 기말고사 봤습니다. 100점 맞던 그 반 1등 하는 애가 이제 95점 나왔고요. 반대로 내가 100점 나왔어요. 기말고사. 그리고 나서 2학기 수업 들어갔더니 이제 내 말 듣더라고. 사람이 이래! 물론 이 사람만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은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은 선생이 아니야. 알았어? 틀리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신용을 잃었죠. 그것도 느꼈습니다.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괜히 이것 때문에 기분 잡쳐가지고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이걸 긍정적 에너지로 이제 바꾼 거야. 나를 무시했어? 두고 봐. 내가 분명히 100점 맞아서 다음부터 나를 무시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이럴 수도 있겠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충격 먹어서 수학을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나 무시했어. 난 쓰레기인가 봐. 일단 첫 시험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지금 하는 내용 잠깐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뭐 크게 신경 쓰지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 원의 방정식을 이어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402페이지거든요. 요거 잘 보면요, 이만큼이 바로 이제 원의 방정식. 뭐 또는 이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도 등장하고 y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쵸? 1차 방정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봤던 이 직선 방정식이랑 비슷하잖아. x도 등장하고 y도 등장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x도 2차식, y도 2차식.
어쨌든 싹 다 이항하면 우변 0꼴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는 원의 방정식도 이런 식의 표현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이 표현법이 이해가 안 돼, 일단. fxy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걸 음함수식 표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함수, 음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 음함수식 표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1차 함수를 y를 좌변에 단독으로 나누고선 2x 더하기 3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지만 한쪽을 모두 이항시켜서 2x 빼기 y 더하기 3은 0으로 적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얘는 y만 단독으로 좌변, 얘는 모두 다 이항해서 좌변의 차이예요. 그쵸? 똑같은 식이잖아요, 둘이. 그쵸? 이런 걸 보통 양함수식 표현, 이런 것을 음함수식 표현 이렇게 불러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y는 fx 꼴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런 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한테 내가 fx야 라고 하는 거 너무 큰 신경 쓰지 말라니까? fx야? x에 관한 식이 있나봐. fxy는요? xy에 관한 식이 있나봐. 사실 좌변이 x, y가 둘 다 등장하는 식. 그치? 우변은 뭐다 지금 x만 등장하는 식.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이해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표현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근데 원의 방정식은 이런 표현법은 좀 힘들어. y만 단독으로 남겨놓고 다 이해하는 방법은 좀 힘들지 않겠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러면 이게 원이죠. 이해가요? 이거 딱 보면은 바로 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하고 왔어야 돼, 너희들이. 안 했으면 다시 불러고 가세요.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 자리인 원이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일단 이거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중심은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이 자리인 원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해가죠? 이것을 y제곱을 남겨놓고 일단 나머지 이항에서 4 빼기 x제곱을 쓴 뒤 y만 단독으로 쓰고 싶다는 게 목표 아니었어? 그렇지? y만 단독으로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그럼 좌변은 y가 되고요. 우변은 루트의 4 빼기 x제곱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모르는 건 있었잖아. x제곱이 a제곱이랑 같다고 하여 x를 a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지 않냐는 거죠. 무슨 이해가죠? 이거 확립하면 이거 확립하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그 두 개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맞아요. 양함수식 표현이 되는 거죠. 원의 방정식도. 하지만 뭔가 좀 그지 같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원은 이 모양을 선호해요. 이 모양. 무슨 말 이해가요? x, y가 모두 좌변에 있어서 4는요? A한테 이항시켜.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의 표현법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랬더니 뭐야? 좌변에는 x도 있고 y도 있네. 그러니까 x도 있고 y도 있는 식. 은 0. 요것도 원의 방정식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해가? 자, 요게 뭐라고? 원인 거야.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옛날에 직선할 때는 직선이잖아 했었고요. 지금은 원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원이 하나 있어 라고 생각해 쉽게. 원이 하나 있어. 지울게 이거는 이제. 여기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너희들은 뭐라고 해석할래? 물론 이게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또 하나 있어. 이해하지? 나는 지금부터 두 원이라고 부르고요. 두 원이 있어. 두 원, 얘랑 얘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도 사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땡땡땡 x 더하기 땡땡땡 y 더하기 땡땡땡은 0꼴 이란 얘기고,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땡땡땡 x 더하기 땡땡땡 y 더하기 땡땡땡은 0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가니?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면 이건 뭘까? 그렇지, 변변 더하는 뜻이야 이게. 좌변끼리 더한 거는 0을 써라.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뭐 땡땡x 더하기 땡땡y 더하기 땡땡 이게 있나요? 는 0꼴. 그쵸? 그건 뭐게? 그것도 원이야. 그것도 원이야. 얘가? 이것도 원인 거야. 근데 이것도 원이야. 얘가?
이건 무슨 원입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거 직선할 때 보강했었는데 보강 봤나요 혹시? 직선 보강? 거기 보면 이거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그거 좀 어려운 내용.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원입니다. 한쪽에다가 실수만큼을 곱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변변 더해. 그럼 x제곱 곱하기 2x 곱이니까 3x제곱, 그치? y제곱 곱하기 2y 곱이면 3y제곱. 그 다음에 또 뭐 1차식, 1차식, 상수능력. 이것도 원이지 않겠어요? 선생님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원인가요? 뒤에 1차식이 그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왜 원이에요? 뭘 원이긴 양변 3으로 나누잖아. 그럼 원 아니겠어? 그치? 이것도 원일 거야. 이 원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K가요, 혹시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얘에서 얘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빼보세요. 이제 이 창이 지워지고 이 창이 지워서 1창만 남아요. 이건 뭐겠어? 직선이라는 뜻이죠, 이게. 직선. 직선인데 이 식 자체가 어때야 돼요? 항상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라고 참고로. 이거 알아듣겠니? 좀 이따 해보면 알 거야, 몇 개 해보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K가 1일 때는 이게 지워져서 1차만 남지 않느냐? 그럼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하얀색 원이 얘야.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노란색 원이 얘야. 그럼 둘의 교점이 지금같이 생기게 되겠지? 여기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두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도 분명히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뭐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뭐냐고요? 첫 번째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적당하게 실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서 능력 만들고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은 교점은 지나지만 직선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뺀 거는요. 이걸 다른 말로 두 원의 공통현. 현 알지? 왼쪽 원한테도 현이 되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 되는 선분 아니냐? 이걸 이름은 공통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한때 배웠을 거예요. 그 공통현을 늘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변변 빼면 돼요. 그냥 저변 변 빼요. 그 만들어지는 그 방정식이라고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이 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개념은 이렇고요. 당장 이해가 안 가면은 일단은 점프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겠거든요. 일단 문제를 쏟아 열심히 풀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매너없는 인간이 깜빡거리고 있어. 자, 뭐 일단은 뭐 주말에 이렇게 오랜만에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인 만큼 어쩌겠어, 그치? 나는 그리고 너무 무리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밤 몇 시까지 공부해라든지 숙제를 뭐 대빵 내준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부담감은 갖지 맙시다. 우리가. 가뜩이나 이렇게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스튜던트이잖아, 그치? 그런데다가 뭐 숙제도 뭐 산더미다 이러면 힘드니까 나는 학원을 하는 동안 아이들한테 숙제 다 안 내줍니다. 시험도 잘 안 치러요. 그리고 좀 보강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요, 뭐 주말 같은 경우도 방송을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 기간 같은 게 특히나 말이죠. 감사합니다. 애들이 다들 이렇게 표정을 점점 더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나는 무섭잖아. 무섭잖아! 웃으면서 합시다. 이제 5번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과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건을 주었을 때, 그럼 k를 얼마만큼으로 정해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는 2번에 있는 접한다는 개념이에요. 아까 알겠듯이.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충 그림 그릴 수 있겠지? 일단 첫 번째 원 딱 등장하자마자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집에 가서 꼭 해봐잉? 반지름이 2짜리 아니야, 루트 2짜리지, 그치? 우변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렇게. 이해가지? 반지름 루트 2짜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거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죠? 대충 몇 도쯤 되는지 알겠죠? 45도입니다. 요런 직선을 적당하게 그려서 접한다! 하려면은 직선을 이 정도쯤 그리던가 아니면 이 정도쯤 그려야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라? 접한다는 점, 포인트. 포인트는 어느 포인트? 중심. 이거 딱 보는 순간 센터는 0,1구나. R은 루트 2구나 나와야죠 일단. 안 그래요? 중심 좌표는 0,0, 반지름 루트 2구나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센터부터 어디까지? 직선, 여기까지. 이게 y는 x 더하기 k지만 거리를 구하는 용도로 쓸 때는 이런 식의 양함수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음함수 표현이 필요하다 이거지. 거리를 구할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x 빼기 y 더하기 k는 이 양함수 말이에요.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양함수식으로 쓰냐 음함수식으로 쓰냐 약간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 공식 쓰면 이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까지의 거리를 재겠다는 거죠. 이해가지? 이 거리 공식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말이요. 거리는요 루트분의 절대값인데요. 루트에다가 분모에다가는요 x의 계수, y 계수를 제곱제곱 곱해서 더하는 거.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분자에는요 마치 이 중심이 이 직선에 있는 양 대입하는 모양처럼 0,0을 대입하는 거야. k만 남겠죠? 그걸 절대값. 이게 거리인데 이 거리가 반지름값 루트 2와 똑같다면은 그게 바로 접한다는 뜻이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이게 루트 2니까 곱하면 2잖아. 그럼 절대값 k가 2라는 얘기는 k가 얼마라는 얘기야? 뿔마 2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야. 이 위에서 이렇게 접한 모양이 k가 플러스 1일 때, 아래에서 접한 모양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반대로 k 값이 작아진다면, 이 2라는 값에서 작아진다면 직선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면 분명히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겠죠. 계속 내려와서 마이너스 2까지 두 점이지만 마이너스 2보다 더 내려가거나 반대로 2보다 더 커지면 직선과는 원과 직선은 안 만날 겁니다. 뭐 그런 게 이제 1번과 3번이라는 얘기예요. 뭐 크게 뭐 나머지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접선만 일단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즐겁게 하자고. 그리고 뭐 말이 좋아서 뭐 고등학교가 빡세요 힘들어요 그런 거지. 다 버텼어. 안 그래? 마찬가지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인 접한다만 할 겁니다. 이제 그림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원하면은 딴 거 없다니까. 원하면요 바로 중심은 어디지? 반지름 어디지? 이 두 개를 찾는 걸 해야 돼. 항상 원하면 딴 건 몰라도 직선은 뭐 여러 가지 점을 쓸 수 있겠지만 원은 굉장히 스페셜한 점이 하나 있어요. 중심이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얘가 중심이 제일 스페셜한 점이야. 이거 방정식 나올 때마다 바로 중심은 얼마지? 반지름 얼마지? 찾으라 이거지. 중심은 얼마고? 0,0. 반지름 얼마고? 2.
이해 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다고? 포인트, 라인, 디스턴스라고. 포인트부터 라인까지의 거리를 구하겠다. 이해 가죠? 포인트는 얘고요. 라인은요. 얘가 라인이잖아. 아 물론 얘도 라인이야. 얘도 라인인데 얘는 원이라는 라인이고 이건 직선이라는 라인이지. 그치?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얼마나 같아야 돼? 1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 어떻게 공식이 있다고? 루트의 절대값 공식. 지금 벌써 직선도 벌써 도다시 음함수 표현이 돼 있어요. 벌써 처음부터. 음함수식 표현 뭐 이거 fxy는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한 모양. 그게 음함수식 표현이야. 이게 아니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리 정만 들어오는 표현. 분모에다 뭐 쓴다고요? x계수 제곱 9 y계수 마이너스 4 제곱 16 합한 거. 분자에 뭐 쓴다고요? 이 0,0을 이 좌변에 대입한 모양을 놓는 거야. 0,0을 대입하니까 k밖에 안 남죠? 그거 절대값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 디스턴스 거리라고요. 그 거리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2랑 똑같아. 다 했네. 이거 5잖아요. 25에 루트 씌운 거니까 5. 10이네. K는 풀만 10이야. 이해가지? 쉽잖아. 할 필요 없어. 얘 7.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더하기 1은요. 이 둘에 일단 교점을 지나가야 된다. 교점이야. 두 원의 교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식. 그 다음에 2,0도 지나가야 돼. 그런 원의 방식을 두 개를 그래. 여러분이 교점을 찾겠다고 두 개를 연립하자 해서 연립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연립 방식 이용해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노가다예요. 참고로 그렇게 구했다가는 한 5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필요하다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쪽에만 실수배를 해요. 몇 배를 하는데요? 그 몇 배인 걸 찾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모른다고 치고 한쪽에만 실수배를 하라고. 위에다가 실수배 하는 게 쉬울 것 같니? 아래다가 아래도 이게인데? 여기가 K를 못하면 K 맞지? 위에다 못해. 여기에다가만 실수배를 못한 다음에 부식을 변변 더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원이냐?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지 세 번째로 2,0을 지나가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여기다 2,0 넣어서 성립한다는 걸 이용하면 K가 나온다는 거죠. 2,0은 어떻게 대입하는 겁니까? 당연히 앞에 게 X좌표고 뒤에 게 Y좌표니까 X에다 2대입, Y에다 0대입이죠. 이해가? 그래서 X에 너무 많지? X에 2를 대입해 2 Y에 0을 대입해 0 0인 거야. 이해하지? 그럼 뭐 2의 제곱 4 0 4 빼기는 3인가 3 곱하기 K인가 3 K겠네 일단 윗줄은 아랫줄 이건 뭐 0은 따라 지우고요. X에 2 넣었죠? 4 8 더하기 9네? 성립해야 한다. 준식이 성립해야 한다. 지난다는 성립한다니까 기본입니다. K가 마이너스 3 나오네. 그치? 다 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3 넣고 두 개 더한 식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해 가죠? 네. 끝났어요. 넘어갈 거예요. 쉬시게 하니까 공부를 어렵다니까 쉬시게 해. 안 쉬워요 쌤. 안 시키죠 당연히. 이 세상에 한 번만 풀어서 이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한 번만 풀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바이블을 한 번씩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건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씩 풀어주고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5번씩은 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한 번 복습하고 내일 한 번 복습하고 다음 주에 계약하게 되면은 뭐야? 야자 시간에 한 거 없잖아. 그때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 주말에 한 번 더 하고 한 달에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5번씩 해야 된다고. 진짜로. 한 번만 보고 다 기억하면 천재예요. 그런 사람 전국에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봐서 다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5시간 되면 할 거 되게 많을 것 같지? 시간 더럽게 안 갈 것 같아. 언제 끝나나? 아직도 1시간 반 남았어? 이제 기가 막힐 거다 진짜. 야자가 엄청 길어요.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할 거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수학 열심히 하세요. 수학 하루에 4시간씩 하세요. 쌤의 문제 다 푸세요. 그래도 시간 남아요. 5시간. 진짜야. 더럽게 안 간다고 시간이. 한번 가버리니까. 너 시간 남아가지고 결국 옆에 친구랑 잡담하죠. 넌 어디서 왔니? 나는 저기서 왔어. 되게 시골이네. 이제 8번은 이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시옵니다. 공통연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오나 보지 뭘 믿어봐.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되나요? 예를 들어서 원이 떨어져 있으면 공통연이 없잖아요. 얘는 얘한테는 현이지만 얘한테는 쓸모없는 성분인 거야. 그치? 얘는 얘한테는 현이겠지만 얘한테는 쓸모없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통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공통연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연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런 성분은 뭐예요? 얘한테는 현이겠죠. 얘한테는 아직 현으로 가기에는 아직 덜 성장한 성분일 뿐이에요. 현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쵸? 그러니까 공통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어느 때만 나올 수 있는 용어야? 이때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이해가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반지름과 뭐라고? 거리로 판단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원 발견하면 원이 나왔다. 나는 로봇이다. 나는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나는 로봇일 뿐이야. 또 원 나왔네. 나는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로봇일 뿐이야. 원이 두 개구나. A 이거를 C1, R1, C2, R2, R2, D2 뭔지 모르지? 나가자! 이해가? 이렇게 한 다음에 거리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거리라고 하는 말은 3개밖에 없어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거리, 포인트와 라인의 거리, 라인과 라인의 거리. 이해가요? 거리라는 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3개밖에 안 배웠다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맨 처음에 배웠던 거잖아. 그치? 피타고라스는 쓰는 거. 이해가? 이건 뭐야? 이거 아까부터 계속 썼던 이 공식. 엄청 많이 쓰는 공식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기억납니까? 고강됐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쪽에 있는 아무 점이나 일단 선택한 뒤 여기까지 거리. 지금 이거 응용하는 거죠. 일종의.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말은 얘네들밖에 안 써요. 참고로.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거리라는 말을 쓰려면 그렇지 딱 봐도 보이는 게 점뿐인데 그래서 뭐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일명 중심거리라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뭡니까? 0,0부터 4,3까지 거리니까 5 나오죠? 루트 해가지고 하는 거 이해가지? 그 다음에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 보라고 0을 쓴 다음에 두 반지름을 뺍니다. 자, 이거 루트 16, 이거 루트 21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루트 21에서 400값이 나오고요. 두 개를 더합니다. 학교에 무지성을 넣을 수가 없어요. 루트 21에다 4를 더한 값이 나오겠죠. 이게 더한 게 당연히 큰 거죠. 뺀 거는 0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리는 어디 있나요? 이 눈금들 기준으로. 여기 안 그래요? 이게 대충 4점 얼마인 건 이해가지? 5보다는 작잖아 이게 25보다는 작은 거니까 22 그러니까 이게 0점 얼마거든? 이쪽은 반대로 이제 8점 얼마고 그치? 그러니까 5라는 값은 이 사이에 있잖아 0점 얼마와 8점 얼마 사이 이 사이에 있을 때가 바로 뭐였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강했어요? 봤다고 다들 봤다고 하니까 알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분명히 공통연이 생기는 건 맞다 이거지 이렇게 다 꼼꼼하고 나는 원래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저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 하면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바로 공통연 작업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대충 뭔지 알겠죠? 자, 그림은 이제 편하게 그립시다. 이것도 글이라고 또 열심히 또 절편에 원점 찍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 이렇게 그리세요. 간단하게. 그럼 돼요. 이해가죠? 뭐 원점 찍고 4,3 찍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쉽게 살아. 아, 두 원이구나.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편의상 얘 쪽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으로 보는 거야. 이쪽을 x 빼기 4의 제곱 상관없어. 수입 말도 안 돼. 이쪽 반대도 작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상관없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듣고 싶은 건 얘야. 공통연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거를 연장한 직선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 기억납니까? 쉽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변변? 빼세요 그냥. 빼버려 그냥 변변. 쉽게 하고 싶은 사람 변변 빼라고. 변변 뺄 거니까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것보다는 세로로 쓰는 게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and 이거 전개할게요. 어차피 전개하고 뺀 식을 쓸 거니까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좌변 전개하고 우변 21이죠. 빼세요. 이렇게 위에서 빼 이렇게. 그래서 2창 날려먹고 1창, 2창, y제곱도 2창 날려먹으면 1창만 남죠. 보다시피 마이너스 8x를 뺄 거니까 플러스 8x 마이너스 9y를 뺄 거니까 플러스 6y고요. 상수항만 딱 모아봅시다. 플러스 16, 플러스 9, 25 좌변에는 여기 숫자 0이거든요. 에이씨 불편해. 모두 다 숫자는 우변으로 이용할까? 마이너스 25 얘는 일단 마이너스 4거든 숫자. 자, 1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예요. 이해가요? 우변은 20이 되겠죠. 이게 변변 뺀 식이라. 이해가지? 집에 가서 차차 해봐. 다 2의 대수니까 좀 꼴 보기 싫죠? 네. 4x 더하기 3y. 그 다음에 거리 공식용으로 쓰려면은 음함수식표요. 한쪽으로 이항시키는 겁니다. 20이 이항했다고 치고 양쪽으로 20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요게 바로 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이걸 왜 구했을까요? 하면은 이거 하려고 피타고라스 구하는 거예요. 얘부터 얘가 누구요? 센터 1 누군데? 0,0 그렇지?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얘를 구합니다. 그쵸? 예. 0,0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 벌써 이 7파에만 벌써 이 공식이 벌써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냥 아메바, 집신벌레. 루트에서 절대값. 루트는 어떻게 한다고? 제곱. 16, 9. 반복이야, 또. 그치? 25. 분자는 뭐 한다고? 이 좌변에 마치 0,0을 대입한 것처럼. 그럼 마이너스만 남잖아요. 이거 5인 거 알겠죠? 이거 10인 거 알겠죠? 2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요 길이가 2요. 이해가지? 그 다음에 아까 나는 기계다. 뭐 구하는 기계다? 나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기계다. 이 반지름. 이만큼도 반지름이죠. 이게 4예요. 자, 그러면 그렇죠. B쪽 플러스 정리에 의해서 이만큼 머리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에서. 그렇죠. 16 빼기 4. 12. 루트 씌우면 2 루트 4. 중요한 거는 이 길이는 아마 아래쪽 길이와 같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공통연의 길이는 얼마? 이거의 2배. 답은 4 루트 4.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9번 잠깐 금방 끝났으니까 하고서 다음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을 하고서 이제 접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은 그냥 원래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 문제, 필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원 위에 한 점 P가 이렇게 궤도를 따라 움직일 거고요. 이해가죠? 원 바깥에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네요, 이자. 지금부터 저 점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점이 위치하고 있으면 이 거리를 제가 빼봅니다. 이해가죠? 그랬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점 P가 어디에 있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을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점 P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먼 거리를 구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목에 그렇지. 목이 뭐야? 대회전차. 유원지에 가면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겁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보통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해요. 그렇죠? 그게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아마 지면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 사람이 올라갔을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아마 정주행선 했을 때, 그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높다는 얘기가 바로 이 직선부터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거거든요. 높다, 가장 높은 곳이다. 다시 말해서 두 선 모두 중심과 관련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내용이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까처럼 원의 방정식이 딱 등장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중심을 찾을 수 있거든. 그치? 자, 여기 식이 있습니다. 중심 찾을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 이렇게 말이죠. 이뿐입니까? 반지름도 나오지 않나요? 반지름은 2객분이라고요. 그쵸? 그 다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보다시피 음함수식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예의가 좋은 거예요. 왜? 이래야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게 1차함수로 나왔으면 더러운 겁니다. 예의 치졸한 인간. 앞으로 고치나 이거지? 하고서 고쳐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걸 더 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직선이구나 하시고. 그럼 뭐 하는 거겠어? 그래, 일단 중심, 직선 사이의 거리 예를 잽니다. 이해가죠? 왜 이걸 될까요? 여기에다가 반지름 이만큼을 빼준 게 제일 짧은 거리. 그치? 반지름 이만큼을 플러스한 게 가장 먼 거리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이게 가장 짧은 거리. 미니멈, 가장 긴 거리. 맥시멈. 이해가지? 단지 중심이라는 이 마이너스 콤마이라는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뒤 플러스 마이너스 2 반지름만큼 한 거. 그게 바로 최대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거리 구하는 건 뭐라고요? 루트 씌운 다음 절대값. 루트는 뭘 쓰고? 4제곱, 3제곱. 몇 번 나오는 거야 대체? 그치? 여기 25야.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마치 좌표 대입하듯이 써요. x를 마이너스로 y를 플러스. 그래서 이 음함수꼴로 되어 있는 좌변 이만큼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거 5고, 이건 20이니까 4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길이가 4예요. 4라는 길이에다가 플러스 2한 6이 최대값, 4에다가 2를 뺀 2가 최소값. 이해가죠? 최대값과 최소값,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하시오. 다음과 같이 구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단원에도 끝났습니다. 야, 별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쑥쑥 나가는 거네, 그쵸? 진도만 나가는 개쉽게 진돗개, 풍산개, 비글, 뭐지? 악마견, 3대 악마견? 비글, 뭐 있잖아, 몰라? 3마리의 개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비글을 선물해줬다. 친구가 나를 엿먹이는 겁니다. 이 비글이 정서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소파 같은 거 다 누워 뜯고 이렇게 이런답니다. 뭔 얘기야 또? 진돗개에서.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원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정확한 정의를 알까? 중학교 때 분명히 접선이라는 말을 배웠을 거야. 접한다는 표현도 많이 배우잖아. 외접원, 내접원, 외접원은 중심, 외심, 내접원은 중심, 내심. 우리가 제가 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원과 직선 접한다. 접한다가 뭔지
혹시 정확히 아나요? 접한다. 접선. 영어로는 아마 탄젠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라인으로 들어갔죠. 접선은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곡선이 있고 한 점이 있을 때 다른 한 점이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점점점 이 점에 다가갑니다. 점이 여기 있을 때는 이만한 직선, 요만큼쯤 오면은 요만한 직선, 이런 식으로 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직선이 바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점점점 한 직선에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걔를 접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거 뭐 극한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은 쉽게 아직까지는 원과 접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한테는 이게 좋을 거예요. 스치듯이 지나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이 있을 때 이런 직선은 이제 관통하는 직선인 거야. 관통. 이해가지? 이게 뚫고 지나가서 뚫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뭐 여기 헬멧, 풍선 그러고 본다면 총알이 지나가면서 뚫고 들어가서 뚫고 나오는 거야. 근데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맞았나? 안 맞았나? 스쳐가지고 잘 모르는 상황.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은 그런 접선을 총 3가지를 외운다, 여러분한테. 그 3가지를 또 공식으로 만들 거고요. 3개를 배우지만 실제 공식은 2가지입니다. 그 2가지에 대한 걸 배우겠다는 거죠. 그게 이 다음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공식 더럽게 많죠? 다 암기해야 돼. 공식까지 설명하면 오늘 수업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원의 접선, 일단 첫 번째가요, 기울기가 m인 접선. 요 같네요, 좀. 기울기가 m인 접선.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러니까 가장 기본 형태를 두고 하도록 할 겁니다. 원의 중심이 이동되면은 그 공식 또한 복잡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원은 중심을 원점에 고정시켜 두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은 어떻게 그려라?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그려라. 이상한데? 반지를 얼마짜리로? R짜리로. 여기가 R이야. X 절편 중에 한 군데가 R이야. 나머지 X편 또 하나는 마이너스 R. Y절편도 플러스 R과 마이너스 R. 이해가죠? 기울기 M짜리인, 근데 무슨 선을 그릴 거야? 접선을 그릴 거야. 기울기 M짜리 적당한 직선을 그릴 때 얘랑 스치듯 지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얘는 과연 식이 어떻게 될까? 기울기를 일단 M이라고 하고 기울기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1차 함수 하시라는 의미에 이해가지? 기울기가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쓴 직선은 기울기가 없지만 평평한 직선은 기울기를 0으로 볼 수 있거든요. 기울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일단 1차 함수화, 즉 내가 원하는 답은 분명히 y는 mx 더하기 뭐식이 꼴 이런 식이 답이 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해가죠?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y 안 써도 이렇게 쓰면 없다는 거죠. 일단 기울기 언급했으니까. 그럼 이 뒤에가 얼마가 나와줘야 얘랑이 접하겠냐 이거죠. 근데 아까 배웠잖아.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센터부터 직선까지의 디스턴스를 구해. 근데 그 디스턴스 값이 반지름 값과 완벽히 일치하거든. 그치? 그걸 쓸 거라는 얘기야, 우리가 계속 10번, 20번, 100번 계속 이거 맞습니다. 계속. 일단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K라고 둡시다. 일단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형태는 어떻게 하랬어? 아까 분명히 이 형태는 썩 좋지 않은 형태. 왜? 꼴을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항시켜서 mx 빼기 y k는 0을 쓴다. 일단 센터는 얼마였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아까 맞아. 내가 있잖아. 나는 기계다. 나는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기계일 뿐이야. 이해가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0,0까지의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은 얘를 쓰는 거고, 직선 얘를 쓰는 거죠. 그럼 배웠듯이 또 나와. 진짜 오늘 몇 번 쓰는 거야? 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약 공식 못 외우면 이게 사람입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다시피 그 공식을 안 외울 수가 없어. 10번, 20번 쓰니까. 저 외우기 싫어. 구구단 외우기 싫어요. 이 이름이, 이 사람이 안 돼! 이해가냐고. 우리 애도 지금 구구단 2단을, 2는 4까지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파이팅! 대단한 거야. 외우기 쉽지 않아도 죽이서 이렇게 떠들면 외우겠다는 거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5시에 스펀지밥 광고송을 외우고 있어요. 왜? 아니 계속 들으니까. 이해가지? m제곱 이해가? x계수제곱 y계수제곱 분해 0,0을 좌변에 대입해서 x0, y0 다 지워지고 k만 남지 않느냐. 이게 뭐 구했다고? 디스턴스 거리 구했다고. 근데 그 거리가 뭐랑 똑같을 거야? r과 같은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절대값 k가 뭐랑 같다?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럼 k는 뭐랑 같아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지? 보다시피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요. 기울기 m자리가 요런 접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등장한다. 항상 쌍으로. 이해가? 접선. 하나는 플러스 이만큼, 하나는 마이너스만큼. 양쪽으로 똑같이 벌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K에다가 요걸 넣어서 외우는 공식. 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외우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나는 죽어도 이 공식을 못 외우겠다.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그치?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다르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울기 m이라면, 그치? 기울기가 m이란 얘기는 이 빨간 직선 접선이 밑변 1, 높이 m 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물론 얘랑 쟤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얘랑 얘가 닮은 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기울기 m이라는 얘기는 밑변 1, 높이 m이라는 뜻이야. 그럼 빗변은 뭐야? 빗변은 그치?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치? 여기서 여기 수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인데요. 그쵸? 이 길이를 우리가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일명 소공식. 그렇게 여러분이 주문처럼 야발라바 히기야 시옷을 써보고 퍼큐를 날려보자. 그치? 소공식. 소자잖아 이게. 그치? 그 유명한 소공식. 그치? 그럼 이 소공식에 의한다면은 요 h라고 아까 썼던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과 m의 곱 6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h제곱, 그치? 루트 m제곱 더하기 1과 h제곱. 따라서 h는 얼마냐 하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m이 됩니다. 이해가죠? 요 길이가 말이죠. 요것을 확대해서 언제까지 확대해요? 요 길이가 여기서는 일단 기울기 m이고 이거 찾는 건데 이 값이 주어지는 것을 가니까 요 길이가 r이 될 때까지 확대합니다. 확대 또는 축소. 좀 복잡한 걸 잘 봐. 요 높이가 이 접선의 y 절편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계산한 y 절편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y 절편값, 즉 얘를 알고 싶다는 얘기는 얘 좌표, 이 거리를 알고 싶다. 즉 높이를 알고 싶다는 거야. 얘가 얘랑 닮음인데 이해가니? 쟤는 여기가 r이고 얘를 k라고 본 거고 지금. 얘가 r과 k. 얘는 똑같은 닮은 도형이라고 참고적으로. 여기가 방금 구한 h고 여기가 n인 거라고 지금. 1대 이해가냐고요. 이 둘이 닮은 도형인 거라고. 이해가? 이렇게 풀어서 이걸 만들 수도 있어. 누가 더 쉽냐? 이거 쉽지? 아니야, 이것도 재밌어요. 같이 R 대 K는 H 대 N. 지금 뭐 하는 거죠?
K 구하려고 지금 이 생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K가 여기 있으면 참고로. 그럼 K는 얼마죠? 하면은 K는 네, R 곱하기 M 나누기 H죠. 이해가죠? R 곱하기 M 분의 H가 뭐라고? 얘야. 이렇게 된다. 와, 되게 길어보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번분수 알고 있나요? 몰라도 상관없어. 뜻이 뭐 어차피 R 곱하기 M에서 얘를 나눈다는 뜻이니까 역수 곱한다는 뜻.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약분돼서 뭐만 남았을까? R 곱하기 2, M 더하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플러스가 하나를 구한 거고요. 같은 식으로 대칭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로 똑같이 나오겠다는 생각에서 그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거리 공식을 못 외운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거리 공식이 기억 안 나가지고 이걸 풀어야지. 이 정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치? 엄청난 사람인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알고 일단. 첫 번째 공식 뭐라고? 기울기를 알려줄 거야. 원은 일단 얘로 고정시켜놓고. 그랬을 때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은 대체 몇 개인가요? 라면 몇 개? 일단 2개. 하나는 플러스 쪽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쪽에서. 그럼 그 y절편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해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라는 거죠. 공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외우라는 얘기지 뭐. 왜 외워야 되냐면은 문제를 빨리 풀려고. 그치? 좀 우리나라 교육이 좀 그렇게 한 게 에휴 뭐 여유있게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일단 시험이. 그쵸?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 보면 답 나오고 문제 보면 답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 봐봐. 그 긴 지문을 평균 1분 내에 읽고 답을 내야 됩니다. 1분도 아니나요? 50몇 초인가요? 그 엄청난 길이의 지문을 50 몇 초 동안 다 읽고 답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시험이 그래요. 제한된 시간 내에 엄청난 일을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식을 만들고 이걸 외워야 하는 이유는 빨리 풀기 위해서도 다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요. 접점을 알려주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일단 문자가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줄게요. 반지름이 5짜리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 5라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지름 5이기 때문에 여기 x표 하나는 5, 하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해가죠? 요 반지름 5짜리인 원 어딘가에는 분명히 3,4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3,4가 이 원을 밟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판단할 수 있지? 대입. 네, 대입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x에 3 넣고 y에 3 넣으면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이니까 더하면 25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준식이 성립하잖아. 아, 이 점이 여기 있는 거 맞잖아. 한다는 거죠, 일단. 요 점에서 스쳐 지나간 자국이 있는 거야. 과연 총알은 어떻게 지나갔을까? 이거겠지. 퓨. 그 접선을 보통 3,4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죠? 요 접선을 3,4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는 식으로 쓰면 뭘까라는 건데요.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이 선분과 접선과는 몇 도 하면은 90도. 야, 여기서 또 아까 내가 수업하기 전에 썼던 몇 개 안 되는 외워야 됩니다라는 공식 하나 나옵니다. 뭐 기울기법이 마이너스.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이게 참고로 원점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0,0과 3,4를 지나는 기울기. 스스스 3분의 4 나와야겠죠? 기울기라고. 이해하지? 파란색의 기울기.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는 얼마겠니?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4분의 3이겠지. 기억나죠? 외울 때는 곱해서 마이너스 1도 좋고요. 역수인데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역수인데 부호는 반대.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딴 건 몰라도 이거 기억해야 된다. 뭐? 포인트, 슬로프, 폼입니다. 이해가요? 점과 직선 기울기를 주었을 때 직선의 방식 만드는 거. 이해가죠? y에서요.
y 좌표를 빼요는 x에서요 x 좌표를 빼요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한 것을 써주는 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죠? 근데 분수 막 짱나지? 완전 짱나지? 정말 다행인 건 뭔 줄 아니? 선생님도 분수를 싫어해. 너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다 분수를 고칠 수 있게 돼요. 정말 다행인 게 이런 것도 이제 4를 곱하면 또 시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를 곱해서 이거 없애는 거야. 4를 곱했으니까 이제 4y 빼기 16은 4를 곱해서 이거 날렸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만 남는 거지. 분명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될 거야. 그치? 여기서 음함수 형태는 아니고 xy는 좌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 그러니까 연립방 형식 가감법 쓰는 형태로 아까 바꿔주면요, xy는 좌변에 쓴다. 이거 좌변에 쓴다. 3x 여기 4y는 좌변에 쓴다. 상수인 얘네들은 우변에 합쳐서 쓸 거야. 마이너스 16 이항하면 플러스 16이니까 우변 얼마가 돼? 25가 되죠.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마치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x 좌표, y 좌표였던 3, 4를 x의 개수로 y의 개수로 쓴 형태고요. 우변은 원래 이 원의 방정식 우변의 모양이었던 25를 그대로 쓰니까 됐습니다. 요게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제 이거 한번 천천히 해봤으니까 선생님 너무 빨랐어요. 네.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알겠지? 집에 가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춰! 플레이. 멈춰! 다시 클릭. 많이 보세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킬 거야. 뭐라고? 이게 왜냐면은 나도 이걸 경험해봐서 알아. 이 표현법,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원은 일반적인 모습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 버거운 거야. 원 위에 한 점의 좌표를요, x1, y1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가죠? 이게 나는 정말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요, AB라고 하세요. 차라리 얘는 이런 문자 쓰지 말고 AB, 뭐 PQ, XY 쓰지 말라고. 너무 헷갈리면 그냥 알파 베타 쓰던가. 이해가지?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쓰는 표현법의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처음에 힘드니까 일단 AB.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숫자로만 해주나 처음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으면 숫자로 하고 AB를 하고, 조금 익숙해지면요 X1, Y1을 쓰도록 하세요. 이해가죠? 처음에부터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쟤를 지나가는 접선, 쟤에서 그은 접선,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 일단 얘의 기울기를 구했지. 얘의 기울기 얼마인지 알겠죠? 얘의 기울기가 바로 X1분의 Y1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일 거예요. 이해가죠? 아까 했으니까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어? 따라서 포인트가 있고 스로프가 있단 말이야. 지금 방정식 어디서 나와? y에서 y 좌표를 뺀 거는 x에서 x 좌표 뺀 거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하라고 해요. 이해가? 야, x1은 뭐고 y1은 뭐고. x와 y는 숫자야. 3, 4 같은 숫자라고. 그냥 x, y는요? 이건 니들 1차 함수형 변수야. 헷갈리지 말라고. y, x 뒤에 숫자가 조그맣게 붙어있는 것들은 숫자를 의미해 좌표가. 이해가지? 그리고 그냥 x, y만 등장하는 것들은 변수를 의미하는 거야.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있었던 그 변수들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정 힘들 때는 이렇게 A, B 쓰라 이거죠. 그럼 구분 좀 될 겁니다. 양면 뭘 곱하겠어요, 당연히? y1을 곱하겠죠. 안 들어 3? 곱하면 이거 y1, y 빼기 y1 제곱이라고. 이해가? y1 곱했으니까 이해가? 이거 약분되면 없어지겠지. 분모 전개하면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이라고. 이해가? 이걸 정리하면 뭐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x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고. y가 들어가는 것들. 이항시켜. 그 뭐야? x1 x 더하기 y1 y. 이해가? 나머지는 우변에 쓴다면서요. 이 원 들어가 있는 것들. 조그만 숫자들. 우변을 쓴다고. 우변 쓰면 뭐겠다, 우변을.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근데 x1과 y1은 분명히 원 위에 점이었어요.
원 위의 점이니까 이 좌표를 요 방정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돼. 무슨 말이야? x1 제곱이랑 y1 제곱 더한 건 r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r 제곱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그는 r 제곱이야.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정식이. 이게 접점을 할 때 지금과 같이 원이 나오고 원 위에 한 점이 나오니 이 점에서 그어라 라는 접선 어떻게 푸나요? 하면은 별거 아니야. x 좌표를 x 개수로 쓰고요. y 좌표를 y 개수로 써요. 우변에다가는요. 원래 방정식에 그 우변값 있었죠? 그걸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일단 두 번째 공식도 success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도 배운다면서요? 세 개 배운다면서요? 배우는 건 세 개지만 공식은 두 개뿐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거기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나옵니다. 원이 있고 원 바깥에 좌표를 하나 줍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최대 몇 개까지 그을 수 있냐면 최대 2개까지 그을 수 있어요. 그쵸? 하나는 이런 접선, 하나는 이런 접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말이죠. 정답입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바깥쪽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라라고 하는 개념. 세 번째는요, 박점입니다. 박점. 좀 구분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면요. 원과 접선을 총 3종류로 배울 거야. 이해가니? 첫 번째는 기울기를 줄 거야. 그 기울기 m이라고 줬을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바로 이거 이런 공식이 있어라고 딱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했던 공식입니다. 이해갑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하면은 뭐라고요? 동영상을 돌려보라고. 알겠지? 두 번째는요. 접점이라는 개념. 접한 점,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불러요. 접한 점, 이건 선거 중학교 때 배운 용어인데 접점을 줄 때입니다. 접점을 어떻게 줄 때? x1, y1 이렇게 줄 때. 그러면 x1, x, y1, y는 r제곱. 이게 방금 했던 공식. 이해가죠? 세 번째는 지금과 같이 밖의 점을 줄 때. 참고로 이 안쪽에 있는 점을 주고선 접선을 구하시오.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없어. 접선은 스치고 지나가야 한다면서. 이 풍선은 스치고 지나가야 돼. 풍선 터뜨리면 안 돼. 여기를 통과하는 총알이 어떻게 스치고 지나갑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총알은 100% 뚫고 들어가서 뚫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접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쪽이 안과 밖에서 내가 밖을 쓴 게 아니라 곡선에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는 뜻에서 내가 밖을 쓴 거야 지금. 나중에 3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점이 곡선 바깥의 점이라고. 접점 그리면 이렇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살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개가 나오는 것도 배우니까 내가 배워요. 이런 거. 이 점에서 접선 줘라.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이런 것도 배워 나중에. 어쨌든 그럼 얘는 공식이 있느냐? 참고로 공식이 없어요.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뭐에서 풉니까? 얘는요 1, 2번을 응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고 안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2번 공식으로 넘어가서 풀겠다. 또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자.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1번 공식으로 넘어가서 이걸 응용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3번, 세 번째 케이스인 밖에 있는 한 점 줄 때는요 공식이 있진 않아요. 기존 공식을 약간 응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구나라고만 알아두고 실제 문제는 봐야 알지 않겠니? 그냥 말로는 다 이해갑니까? 안 가죠, 그렇죠? 자세한 문제 풀이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은 그래서 이제 10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고 내가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대칭 이동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대칭 이동 같은 거 할 때